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5번가의 최고급 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한밤중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임원들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한국산 제품을 확인하며 서둘러 구매했습니다. 한정판도 아닌데 1분 만에 완판됐고 재고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국에서만 판매한다는 소문에 항해 전화는 백화점을 마비시켰고 급기야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주가까지 흔들렸습니다. 20년 경력의 수석 바이어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던 그들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VIP들은 앞다투어 한국을 방문했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첨단 연구소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리처드슨입니다. 뉴욕 맨해튼 초고급 백화점 라루즈의 수석 바이어죠.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며 유럽 명품 주방기기를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르크루제, SMEG, 보덴 같은 브랜드들이죠. 제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맨해튼 전경은 매일 아침 활력을 줍니다. 완벽주의자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한때는 미슐랭 셰프를 꿈꿨지만 가업인 유통업을 선택했어요. 오늘도 월요일 아침 정기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케팅 부서장이 올해 출시할 프리미엄 주방기기 라인업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때 엘레나 페레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중 주목할 만한 제품이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엘레나는 30대 후반의 젊은 임원이에요. 최근 승진했죠. 한국의 프리미엄 전기밥솥이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밥솥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세계 최고의 럭셔리 주방기기예요. 100년 넘는 역사와 장인 정신이 깃든 유럽 브랜드들이죠. 엘레나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산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셰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지만 감정을 숨겼어요. 우리 고객들은 월스트리트 투자자, 헐리우드 스타, 미슐랭 셰프들입니다. 싼 전자기기를 팔 바엔 차라리 매장을 줄이죠. 엘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VIP 고객 중 20%가 이미 온라인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VIP 고객들이 아시아 제품을 산다고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밥솥 따위가 명품 시장을 넘볼 수 없어요. 그때 빈센트 르몽 CEO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빈센트는 항상 정확히 9시 10분에 도착하죠. 흥미로운 논의가 오가는 것 같군요. 엘레나가 빈센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전기밥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빈센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그는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클레어, 당신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제품은 럭셔리가 아닙니다. 우리 고객들은 세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가치를 원해요. 빈센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창 밖 맨해튼 빌딩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판단력을 믿어요. 럭셔리 시장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클레어.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빈센트의 말에 회의실 전체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레나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선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가치관과 20년 경력이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센트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읽었어요. 빈센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우리 회사 최고의 바이어입니다. 그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빈센트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제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나서도 같은 생각이면 더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어요. 빈센트, 럭셔리 시장은 다릅니다. 역사와 전통, 장인 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빈센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이번 주말에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서 그 제품을 테스트해보세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어요. 이건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하지만 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논의는 완전히 끝내기로 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세계였죠. 책상 위에 놓인 르크루제 카탈로그를 넘겼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치, 이것이 제가 믿는 럭셔리의 개념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제품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미슐랭 셰프들의 긍정적인 리뷰가 많았어요. 한 유명 셰프는 전통 가마솥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설마 미슐랭 셰프들이 이런 제품을 진짜 사용한다고? 목요일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자율주행 택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택시라고요?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서울에서는 꽤 일반적이죠. 호텔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고궁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AI 로봇이 체크인을 도왔습니다. 이런 기술적 세련됨이 전통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첫 일정은 강남에 위치한 한식 레스토랑 문 서울 방문이었습니다. 왜 주방기기를 보러 왔는데 레스토랑부터 가는지 의아했어요. 가이드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해야 제품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빈센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발견을 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빈센트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직감은 여전히 아시아 제품은 럭셔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문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 가옥의 요소를 담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리처드슨 씨. 저는 한민주입니다. 문 서울의 셰프죠. 깔끔한 셰프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 서울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각 테이블마다 세계 각국의 VIP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닌데 손님이 많네요. 저는 한민주 셰프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예약이 가득 찬다고 했어요. 한민주 셰프는 저를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있었어요. 전통 도자기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수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여러 반찬과 함께 메인 요리를 가져왔어요. 테이블 중앙에 놓인 것은 작은 가마솥처럼 생긴 기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인 가마솥 트러플 밥이라고 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가마솥이라고 했지만 분명 전기 기기였어요. 한민주 셰프가 기기 옆면에 있는 작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AI 시스템이 쌀의 품종, 수분 함량, 고객 취향까지 분석해 최적의 조리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밥이야? 제 의문에 한민주 셰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수천 년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잠시 후 한민주 셰프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어요. 고소한 향기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그릇에 담았어요. 윤기가 흐르는 하얀 밥 위에 얇게 썬 트러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고소한 향과 트러플의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한민주 셰프는 이 맛을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변 테이블을 살펴봤어요. 서양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며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뉴욕에서 알던 유명인사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한민주 셰프는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모델이었지만 크기와 디자인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밥솥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한민주 셰프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기 없이는 레스토랑이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엘레나가 보여준 데이터가 허황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슐랭 셰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민주 셰프는 저를 레스토랑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한민주 셰프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뉴욕에서 봤던 자료와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경험한 것은 달랐습니다. 제품 뒤에 숨겨진 문화와 철학 그리고 열정이 느껴졌어요. 다음 일정으로 전기밥솥을 만드는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거부감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 제품에 대해 더 검색해봤습니다. 글로벌 리뷰들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미식 강국의 셰프들이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마치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어요. 한민주 셰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맛있는 음식,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주방기기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현대적인 유리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정중한 안내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실내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클레어 리처드슨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태수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태수 CEO는 이 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저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번 미팅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수 CEO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를 따라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역사관이었어요. 역사관에는 한국의 전통 가마솥부터 현대 전기밥솥까지의 발전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수 CEO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계승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연구실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전통 가마솥의 불 조절 방식을 디지털로 재현했죠. 정태수 CEO가 한 연구원에게 시연을 부탁했어요. 연구원은 전기밥솥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센서를 통해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한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싸구려 전자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능보다 맛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은 전통의 맛을 재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정태수 CEO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의 철학은 제가 유럽 명품 브랜드에서 보았던 장인 정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품질 관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엄격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완성된 제품으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같은 양의 쌀과 물로 여러 브랜드의 밥솥으로 지은 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차례대로 시식해봤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어요. 이 회사의 제품으로 지은 밥은 윤기가 달랐고 식감도 더 뛰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태수 CEO는 저를 사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직원들이 개발 중인 제품으로 지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매일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품질 관리죠. 식사 후 정태수 CEO는 저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제게 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라루즈의 VIP 고객들이 이미 온라인을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어요. 설마 저들이 이걸 원한다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과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정태수 CEO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럭셔리 시장을 겨냥했다고 해요. 단순한 주방기기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성과 브랜드 가치를 판매한다고 주장하시지만 진정한 럭셔리는 본질에 충실할 때 탄생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제가 그동안 굳게 믿어온 럭셔리의 개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럽의 역사와 전통만이 럭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 투어의 마지막 장소는 신제품 개발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모델을 작업 중이었어요. 정태수 CEO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됐죠.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한편으로는 이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오랜 신념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태수 CEO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리처드슨 씨, 럭셔리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중요한 건 본질에 충실한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태수 CEO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제가 믿어온 럭셔리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빈센트 CEO였습니다. 클레어 어떤가요?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빈센트 CEO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뉴욕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태수 CEO의 말, 한민주 셰프의 요리,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기술력.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엘레나였어요. 클레어, 급한 상황이에요. 빈센트 CEO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빈센트가 말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주방기기 연구소의 첨단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라루즈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59층 회의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빈센트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클레어, 드디어 왔군요. 자리에 앉으세요. 빈센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빈센트가 한숨을 쉬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르크루제가 우리와의 독점 공급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르크루제는 라루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20년 넘게 함께해왔습니다. 빈센트는 문서 하나를 슬라이드했어요. 그들은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한 럭셔리 백화점 체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이런 상황이라니요. 빈센트는 계속해서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SMEG와 보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 보고서를 보면 유럽 브랜드의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반면 아시아 브랜드에 대한 문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센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한국 제품뿐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태수 CEO의 자신감, 연구소의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맛본 음식의 퀄리티. 그것은 분명 럭셔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유럽 중심의 럭셔리 개념이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면요? 빈센트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물었어요. 클레어, 한국에서 어떤 발견을 했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놀라운 기술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에요. 전통과 첨단 기술의 결합이었죠. 빈센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 말에 희망을 발견한 듯 했어요.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문서울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연구소 방문, 그리고 정태수 CEO와의 대화까지.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신념과 새로운 발견 사이에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빈센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세요. 클레어, 당신이 직접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유럽 브랜드들의 카탈로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20년간 믿어온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변하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의 취향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에 적응해야 했어요. 제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정태수 CEO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그는 제게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슐랭 셰프가 되고 싶었던 저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어쩌면 제가 선택한 이 길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럭셔리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일, 그것은 분명 도전적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결국 럭셔리란 무엇일까요? 오랜 역사? 희소성? 아니면 뛰어난 품질과 혁신일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레나와 함께였어요.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연구소가 목적지였습니다. 정태수 CEO는 우리를 직접 맞이했어요.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겠군요. 판교 연구소는 강남의 사무실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CEO는 우리를 핵심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보안 카드를 대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기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중앙에는 여러 종류의 프로토타입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정태수 CEO는 가장 최신 모델을 가리켰습니다. 이 제품에는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엘레나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밥솥에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정태수 CEO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밥을 짓는 것은 과학입니다. 물의 양, 쌀의 종류, 불의 세기, 시간의 조절이 모두 정밀해야 합니다. 그는 프로토타입을 작동시켰어요. 기기의 스크린에 다양한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쌀의 품종부터 사용자의 취향까지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었어요. AI는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내고 클라우드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블록체인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추적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전통 음식을 위해 사용된다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정태수 CEO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역사와 혁신이 만났을 때 탄생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르크루제의 주물 냄비도 결국은 전통 기술의 혁신을 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만 그 혁신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을 뿐이죠. 연구소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어요. 정태수 CEO는 글로벌 시장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라루즈와의 협력은 저희에게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의 중에 엘레나가 한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고가 전략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정태수 CEO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최고의 제품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테스트 키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쌀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리소토용 쌀, 스페인 빠에야용 쌀, 심지어 와인을 넣은 특별 레시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만을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쌀을 사용하는 모든 문화를 위한 제품이죠. 저는 그들의 비전에 감동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주방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잇는 달이었어요.
엘레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태수 CEO는 우리를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현대적인 연구소 한가운데 자리한 전통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가자 전통 부엌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아궁이와 가마솥, 그리고 옛 방식으로 밥을 짓는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더라도 우리의 출발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철학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엘레나도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클레어?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들의 제품은 정말 특별해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빈센트 CEO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럼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결정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라루즈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럭셔리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도입을 추천합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빈센트 CEO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결론을 예상했던 듯 했어요. 좋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가치관이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후퇴가 아닌 성장이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 도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뉴욕 라루즈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기밥솥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일이었어요. 50명의 임원과 이사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빈센트 CEO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클레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슬라이드의 첫 화면에는 K-이너베이션 전통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었어요. 라루즈는 50년간 세계 최고의 럭셔리 제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를 소개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시장 조사 결과부터 시작했어요. 유럽 브랜드의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VIP 고객 중 35%가 이미 한국산 전기밥솥을 사용합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이 질문했어요.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유지할 건가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매합니다. 이 제품은 르크루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품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AI 기술, 클라우드 연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리의 맛이 결합된 제품이었어요. 재무 담당 임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익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저는 시장 예측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첫 해에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2년 차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5년 후에는 유럽 브랜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중 가장 설득력 있었던 부분은 고객 피드백이었습니다. 저는 미슐랭 셰프들과 VIP 고객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 제품의 탁월함을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케팅 전략을 설명했어요. 전통의 재발견이라는 테마로 전 세계 미식 문화를 연결하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 몇몇 이사들이 우려를 표현했어요. 특히 유럽 브랜드를 오랫동안 취급해온 고위 임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정체성을 흔들지 않을까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진정한 럭셔리는 정체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 럭셔리의 본질입니다. 빈센트 CEO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클레어,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회의가 끝난 후 엘레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화려한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년 전 미슐랭 셰프를 꿈꾸던 제가 이런 위치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밥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태수 CEO가 준 선물이었어요. 그는 이것이 수백 년 된 전통 도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태수 CEO였습니다.
그는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라루즈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럭셔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역사와 비싼 가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품질, 혁신, 그리고 진정한 가치였어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이제 라루즈는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라루즈와 한국 기업의 협업으로 탄생한 전기밥솥 르 퍼펙션이 놓여 있었어요. 클레어, 이 제품은 우리 레스토랑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두봉이 말했어요. 그는 이 제품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리소토와 트러플 밥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단순한 주방기기를 넘어 요리의 새로운 영감이 되었습니다. 피에르 셰프의 말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1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밥솥 따위라고 무시했었죠. 파리에서의 미팅을 마치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헤럴즈 백화점에서는 르 퍼펙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라루즈의 전용 매장은 항상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판매량이 예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런던 지점장이 보고했어요. 특히 유럽의 젊은 부유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을 단순한 주방기기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르 퍼펙션은 라루즈의 베스트셀러 제품이 되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특히 30, 40대 고객층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뉴욕 본사에 도착하자 빈센트 CEO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레어, 축하합니다. 이사회에서 당신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장이라니요? 이것은 제 커리어의 정점이었어요. 빈센트 CEO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라루즈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럽만이 럭셔리의 중심이라는 좁은 시각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세계는 넓고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태수 CEO와 만나기로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밥솥을 넘어 더 다양한 주방기기로 협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책상 위에는 미국 럭셔리 매거진의 최신호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르 퍼펙션과 함께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럭셔리의 새 시대를 연 여성이었어요. 잠시 후 엘레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의 오른팔이 되었어요. 다음 프로젝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감 있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도 이 1년간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대립했지만 이제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고급 식료품점에 들렀어요. 그곳에는 르 퍼펙션으로 지은 특별한 밥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쌀을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1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1년 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저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라루즈의 브랜드 파워가 만나 더 큰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한때 저는 미슐랭 셰프가 되길 꿈꿨습니다.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신 더 큰 세계를 발견했어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럭셔리가 탄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뤄낸 우리 기술의 자부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숨은 기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